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은 이른바 그 논변이라는 그 글쓰기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일찍부터 중국에서 그 전론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의 논문이라는 것은 글 쓰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논문의 필자라고 하는데, 글 쓰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 혹은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공표를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라든가 자신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라는 것을 하면, 어떤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우선 핵심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무슨 주제를 선정했다 혹은 자기가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논문이 될 수 있느냐 논문이 될 수 없느냐를 한번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의견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의견은 뭐냐 하면 자기 가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의견은 논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견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주장입니다. 자, 주장이 되면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논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겉으로 드러낸 주장 중에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주장을 펴거나 거기 다른 견해를 드러낼 때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쟁점이라고 합니다. 자, 논문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되어야 논문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쟁점을 발견하는 일, 쟁점을 설정하는 일, 이것이 논문을 기술하는, 논문을 서술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쟁점을 설정하는 예를 한번 제시를 하면서 쟁점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한 쟁점들을 만들어가고 쟁점들을 발전해 가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느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 이런 시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을 살았던 백사 이항복이라는 분이 계시는, 자, 이분이 저기 이제 유배를 떠나면서 천령 땅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그 궁궐에 있는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조가 한 수가 있습니다. 천령 높은 봉에 시원음란 저구르마 고신 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볼까 하노라는, 이것은 옛날부터 교과서에 실리면서 신하가 임금을 위한 그리워하는 마음, 이걸 드러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고신 원루 때문에 이 분에게 약간의 원망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 가는 신하가 저 궁궐에 있는 임금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 충성을 담은, 그 이른바 임금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작품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던 작품인데, 어떤 자료를 읽다가 보면 이 작품이 그렇게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 당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후대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독서 과정이라든가 자료 섭렵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당대에 그 백사 이항복이 그런 시조를 그 천령을 넘으면서 읊게 되니까 그것이 서울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백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벼슬살에서 했던 월사 이정구라는 한문 4대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 백사의 그 작품을 듣고, 자, 그 어르신의 그 작품은 그 임금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 글을 배운 신하가, 그러니까 우사히 말하면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을 배운 신하가 글을 통해서 익힌 기상이 꺾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말로는 기상의 저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글 읽는 선비들에게 기상이 자꾸 꺾이게 되면 결국은 글 읽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 시점에 이 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상의 저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신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광해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광해군 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라든가 맥락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사실은 광해군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금자리에서 쫓겨나고 인조가 임금자리에 오르고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병자호란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송시열이라는 분이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평을 합니다. 송시열도 나중에 그쪽 북쪽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는데 이 천령 노래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송시열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신하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대의 임금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임금의 입장이었다면 이 신하를 어떻게 다독여야 되고 이 신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천령가에 대해서 자기가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례, 다시 말해서 한 분은 기상의 저상이라고 했고 한 분은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 거냐라는 그 두 가지 입장에서 두 가지 시각이 17세기 초반하고 17세기 중반에 함께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갑자기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실록이라든가 문집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 천령가에 대한 후대의 반향들이 한 가지 시각만이 아니고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것이 일치되지 않은 쟁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쭌 쟁점은 이 사실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자체의 쟁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발표된 글들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이의 쟁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사례는 바로 그 안에서 그 당대의 혹은 그 후대의 반향 속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쟁점이 발생했고 그런 쟁점에 대해 그 당대 혹은 그 후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새로운 반향을 보였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 간단한 작은 한 편의 논문이 될 수 있는 논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 그럼 왜 기상의 저상이 문제가 되고 왜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를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느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17세기 전반 17세기 후반 사회가 안고 있었던 정치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 그리고 기상의 저상이라는 것이 사대부가 가져야 할 태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신하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임금의 입장에서는 신하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외부 상황의 변화, 국내적 정세도 마찬가지고 국제적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한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아울러 주변 상황으로서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령 높은 봉해라고 읊었던 그 한편의 시조가 간단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시켜서 17세기 전반, 17세기 후반의 정치,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서정적 인식이라든가 서정적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까지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것이 하나의 자그마한 소논문의 주제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하나의 저술 혹은 큰 학위 논문, 학위 논문 그 이상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쟁점, 다시 말해서 하나의 주장이 나오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주장이 나와서 부딪힐 수 있을 때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